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네, 자,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취업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잡스가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빠르게 변하는 직업 시장 속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직업 가이드 신직업 저장소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유망 직업이 등장하게 될지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한 주 한 주 엄청난 기업들이 소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코너입니다. 여긴 몰랐지 신의시장 시간인데요. 최근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이미 진행된 병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까지 미리 찾아낼 수 있는 의료 영상 분야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어떤 기업이 소개될지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의 공채 정보와 합격 전략의 모든 것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우리 취준생들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데 방대한 취업 이야기를 두루두루 알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취업 소식, 그중에서도 베스트 5만 추려서 알려드리는 취업 랭킹쇼, 별별 랭킹쇼가 3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를 읽어야 일자리가 보인다. 빠르게 변하는 직업시장 속에서 한 발 앞서서 내다보는 신직업 저장소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보다 발빠른 준비로 4차 산업 시대의 인재가 될 수 있는 방법 소개해줄 분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학 컨설턴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신직업 저장소에는 지금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일단 네. 소감부터 한마디 들어볼까요?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SNS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네. 이렇게 꿈이 없는 사람은 보통 남들이 원하는, 남들이 쫓는 꿈을 쫓는데 보통 경쟁률이 높은 꿈은 비싸다. 네. 그게 좀 되게 신직업 저장소에 좀 맞는 문구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하자면 가성비 좋은 꿈, 그러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새로운 직업들을 좀 알차게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 취업 최전선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니까 학생들 네. 만나다 보면 요즘 고민 같은 거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떤 얘기 많이 합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오히려 요즘에 점점 더 취업난이 심해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아무 데나 들어가자, 뭔가 내가 어떻게든 직업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얼마나 어렵게 얻으려는 직업인데 라는 생각으로 내가 이 직업을 평생 할 수 있는가, 이 직업이 과연 내가 했을 때 나와 잘 맞을 것인가를 네. 어떻게 보면 더 요목조목 따지고 취업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직업의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직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네. 직업을 추천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더욱 이제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미래 유망 직업을 추천해 주실 예정인가요? 그 왜 은행 같은 거 뭐 좀 많이들 직장인들이 다니기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은행 일 한번 보려면 휴가 내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네. 그랬는데 요즘은 좀 오히려 좀 형태가 변한
것 같아요. 어떤 맞아요. 거냐면 은행에서 정말 2-3시간씩 뭐 점심시간에 가면 한참 기다려서 겨우 이제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받는데 네, 은행원분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고객님 이거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 뭐 이러면 이제 정말 소위 말하는 뚜껑 열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은행을 굳이 갈 필요가 없이 모든 것들을 정말 집에서 편안하게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핀테크의 모습인데 오늘은 그래서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핀테크, 요즘 저도 많이 들어본 단어긴 한데 네. 핀테크에 대해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이 핀테크란 분야가 취준생들에게도 좀 인기가 있는 분야인지 어떻습니까? 일단 인기부터 따지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핀테크 하면 뭐 사실 막연하게 뭐 인터넷 전문은행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인데 이게 우리 실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인지가 좀 강하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핀테크라는 거는 아직은 어떻게 보면 실상이 완벽하게 드러나진 않았다. 이제 막 개발 단계다라고 보여지고 또 핀테크라는 건 정말로 이게 합성어잖아요. 파이낸스,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 경영적인 지식 그리고 공학적 지식이 결합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영 전문가도 아니고 두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많은 전문성을 요하고 그냥 뭐 학부생분들이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그런 분야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분야에 가기 위해서 정말 뭐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석사 지원을 하시면서까지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직업 저장소에서 소개해드릴 직업은 신직업 핀테크 전문가인데요. 기대가 참 됩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가입자 120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의 열풍을 일으킨 핀테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거래액이 하루 평균 3조 6천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핀테크 전문가라는 직업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손안의 금융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 핀테크 전문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는 메신저로 이모티콘을 사고 커피를 구매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 수 있는 이유, 바로 핀테크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삶을 이렇게 편하게 바꾼 핀테크 전문가는 과연 금융가일까요? IT 개발자일까요? 아주 단순한 궁금증으로 시작해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국내의 한 핀테크 전문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의 결제, 송금 시스템을 운영하며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을 담당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핀테크 전문가를 만나봤는데요. 핀테크 전문가는 금융이라든지 개발자에 국한된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전문가들도 있고 개발자들도 있고 그리고 서비스 기획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고 그들이 모두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성장세와 필요성을 감지하고 2015년 중점 금융산업으로 핀테크를 지정했는데요. 현재 핀테크는 우리가 마트나 카페에서 흔히 하는 모바일 결제, 공인인증서 없이 어플을 통해 쓰는 간편한 모바일 송금은 기본. P2P 대출 등과 같은 기존 은행들과 차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오프라인 은행의 실체가 없는 비대면 인터넷 전문 은행까지 등장했는데요.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준다는 이점과 더불어 접근이 용이해 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인 크라우드 펀딩 또한 핀테크의 한 분야인데요. 핀테크는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 가운데 이곳에서는 가계부 서비스부터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까지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해주며 핀테크 전문 분야에서 자리매김했는데요. 핀테크는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일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파급 효과를 끼칠 수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의 규모는 2015년 4,311억에서 2017년 7,213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핀테크가 세상에 없다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없던 뭔가를 만들어내는 즐거움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이 서비스를 통해서 분명한 거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여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자산과 소비를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작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기업의 발전을 이루어낸 이희창 대표. 그런 그가 바라보는 핀테크 전문가의 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핀테크라는 건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더 넓어질 거고, 꼭 굳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여기서 잘 만들어졌을 때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급변한 금융 환경에 발맞춰 교육하고 있다는 한 대학교를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은 금융 경영학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입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학생들 역시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1학년 때는 IT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 그리고 SQL, 그리고 파이썬과 같은 IT 기초 지식을 먼저 습득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M비즈니스, 즉 모바일이 계속 화두가 되기 때문에 M비즈니스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금융 정보와 기술이 중시되는 환경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금융과 IT가 융합한 교육이 주된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일찌감치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서 그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길렀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떤 핀테크 전문가가 되기를 꿈꾸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PK 값이 뭐야? 저는 금융과 IT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블록체인을 다루는 금융 전문가가 돼서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 금융과 IT를 접목한 창의적인 그런 인재가 돼서 핀테크 관련된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일반 강의 이후에는 학교 내 동아리를 통해 핀테크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핀테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 능력을 갖출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금융지식, 그리고 재무관리라든지 회계, 그리고 경영통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금융지식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IT 기술인 기초 소양이 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또는 네트워크 또는 보안,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스케치, 이런 정도를 전부 다 습득하고 있어야지만 이 시대 또는 금융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 핀테크 전문가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더 관심이 생기는데 아마 지금 같이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업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새로운 금융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너무너무 잘 아시는 뭐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편 결제, 간편 송금 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 자율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이든 뭐 아니면은 뭐 너무나 유명한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든 이런 것들을 네.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내가 직접 뭐 사고팔고를 했다면 그게 이제는 로봇이 직접 계산을 해서 이때쯤 사고 이때쯤 팔아야 된다. 이게 뭐 네네네.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로봇이 직접 하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핀테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네네.
뭔가 그걸 나보고 갑자기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사실은 대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토스라든지 등등의 네. 어느 정도 핀테크계의 대기업들은 사실 신입 채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 추세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취준생분들이 조금 더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곳은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기업들, 이런 곳들은 이제 좀 신입 채용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아, 그러면 나는 좀 핀테크 쪽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네. 스타트업에 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위험 요소를 조금 안고 그쵸. 내가 그런 예.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느냐 한다면 핀테크 관련 이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 역량을 쌓는 거죠. 이 영상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뭐 금융통계 관련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흔히 석사 이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렇게 가시거나 아니면 빅데이터 혹은 일반 통계 혹은 금융공학 같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뭐 개발자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마케터 이런 분들을 뽑는 채용 공고를 잘 보시면 꼭 핀테크 분야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다른 회사에서 내가 경력을 쌓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꼭 핀테크 기업이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뭐 다른 뭐 IT든 뭐 등등의 기업에서 내가 뭐 디자인 아니면 경영 지원 뭐 혹은 마케팅 등등의 경력을 3년 정도 쌓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조금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요해지는 분야인 것 같은데 네. 잠깐 뭐 언급을 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핀테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뭐 이 전공하면 좋다, 혹은 이 자격증 꼭 따야 된다라는 게 있나요? 아, 사실 근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굳이 따신다면 이제 변호사 자격증 뭐 진짜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뭐 예를 들어서 유통기업에 들어간다면 뭐 유통 전문가 자격증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직접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석사 학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자격증이라고 할 건 없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핀테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 내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나는 암호화폐, 예를 들어서 나는 송금 서비스 뭐 등등의 해당 분야들 중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개인적으로 쌓으신다거나 네. 혹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핀테크 관련 규제들이 사실은 아직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기업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사업 운영이 쉽지 않다라고 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규제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풀렸는가라는 것들을 주목해서 보셔서 내가 이 분야를 가야겠다. 그리고 이 분야에선 아직 이런 규제들이 많구나라는 법규나 규제들을 뭐 정말 법전을 보고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서 네. 규제나 법규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쌓으시는 게 가장 유효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석사라든지 전공이 아니라면 사실은 뭐 자격증으로서 이렇게 공인해서 국가에서 공인해서 전문가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하는 거겠네요. 만약에 이제 문과생 같은 분들이 금융 관련 뭐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그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는 그러면 매니저를 내가 하진 않더라도 펀드 관련된 전문성을 인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펀드 관련된 뭐 자율 트레이딩을 개발할 때 내가 경영적인 경제적인 지식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제 관련 그것도 그냥 경제 분야 이렇다기보다는 특정 상품 관련 자격증이나 그런 지식들을 취득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좀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핀테크 전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뭐 앞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지만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저희가 했어요. 이 역량이 어느 정도의 어떤 범위로 필요한지 좀 한 번씩 자세히 뜯어봐 볼까요?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IT 계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IT도 저는 그냥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들 일반 제조업 분야나 뭐 그런 부분들에 취업을 했을 때는 제가 다룰 수 있는 언어가 뭐 C, C++, 뭐 자바 등입니다. 이렇게 언어들을 위주로 언급을 하시는데 네. 사실 핀테크 분야에 가시기 위해서는 제가 이 분야를 잘합니다가 더 유리합니다. 어떤 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암호화 혹은 암호복호화 이런 분야 쪽으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혹은 저는 보안 쪽에서 조금 뭐 다른 부분들을 뭐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혹은 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관리들을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개인 작업들을 뭐 해왔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저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유지하는 분야를 주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통 이제 학부생들이 하시는 이런 앱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특정 분야 쪽으로 본인의 개발 역량을 많이 쌓으시는 게 일단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일단은 IT 분야랑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네. 우리가 또 IT 강국 아닙니까? 또 그렇죠. 관련 일자리도 많이 필요할 테고 또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의 고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핀테크 전문가, 뭐 흔히들 뭐 핀테크 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IT 쪽에서 개발자들이 가장 뭐 이제 좀 취업이 뭐 잘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자율 트레이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보라고 하죠. 로보 관련된 어드바이저 이런 분야 쪽으로 조금 이제 전문가가 되시거나 빅데이터 전문가 혹은 네. 일단 디자이너분들에 대한 채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산업 쪽이라기보다는 좀 시각 분야인 거죠. 네. UI, UX 쪽. 근데 뭐 UI, UX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을 취득했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뭐 괜찮을 수 있고요. 꼭 내가 시각 디자인 전공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네. 또 보안 전문가 이런 부분의 영역에서는 사실 고용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핀테크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은행원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한다 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내가 문과생분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는 특정 이런 전문적인 뭐 관련된 뭐 지식이나 전공이 없다 하시면 사실은 CS 쪽 채용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CS. 네, 예. 그래서 그냥 정말 우리가 왜 해외 취업 같은 거 할 때 네. 내가 전문성이 없으면 보통 CS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추세로 조금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예 정말 주니어들, 정말로 신입들 아니면 아예 시니어들 그런 해당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이 많은 분들은 사실 취업이 잘 되는 편이기는 하나 그렇겠죠. 이제 예. 중간급 애매한 뭐 조금 경력을 가진 분들 뭐 1, 2년 차 이런 분들은 사실 조금 취업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고용 현황, 현재로서의 어떤 상황인지 알아본 거고요. 사실은 좀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예상을 해보려면 네. 해외에서는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가 이 흐름을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규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많이 없다기보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이제 비교적? 네, 예. 비교적 적기 때문에 그래도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일단 미국이 같은 경우 뭐 너무나 잘 아시겠죠. 뭐 페이팔 정말 선두로 좀 잘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네. 뭐 애플 이런 뭐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소위 말하는 IT 대기업들이 정말 모두가 정말 핀테크 쪽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급 결제, 뭐 전자지갑, 뭐 전자화폐 등의 금융 분야에서 굉장히 훨씬 더 확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트업이 굉장히 잘 뭐 신생할 수 있게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편리성, 뭐 신속성, 낮은 수수료 등을 무기로 핀테크 산업의 스타트업들이 왕왕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왕왕 생기고 있겠습니다. 있나요? 예. 근데 이제 좀 사실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잘하고 있지만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핀테크를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중국이 잘한다기보다 중국의 위챗이 잘한다고 봐야죠. 위챗의 거의 독점으로 모든 핀테크 관련 기술들이 위챗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뭐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내가
일단 우리가 아직 잘 못할 때에는 웬만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우리 중국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 확보되면 외국인 채용도 허용하겠다.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해외 취업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좀 가능성이 있는 세계 국가들 그리고 이 나라들이 조금 더 이제 영역들을 펼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좀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보고 계속 규제를 풀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는 더 완화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핀테크 쪽에 선두적인 나라가 이제 중국이라는 점이 좀 놀라운데 네. 모든 직업에 있어서 뭐 현황도 중요하겠지만 해외 현황도 중요하겠지만 그를 네. 통해서 전망이 어떤지 좀 알아야 그렇죠. 취준생들이 뛰어들 텐데 전망은 네. 좀 어떻다고 보면 되나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액티브엑스나 뭐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 뭐 정말 어떤 홈페이지 가입만 하려고 하더라도 뭐 이게 한 정말 15분 정도는 걸릴 정도로 어려웠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정말 20대 뭐 정말 이런 IT 쪽에 굉장히 관심 많은 그런 뭐 젊은 층 분들이 그동안은 좀 핀테크 관련해서 조금 많이 이용을 하셨다면 이제는 중장년층까지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핀테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IT와 뭐 금융 시스템이 융합이 되어진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네. 사실 그래서 좀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는데 뭐 폐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네. 성공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뭐 뱅크샐러드라든지 뭐 정말 토스나 이런 것들을 예, 너무 잘 예. 아시고 뭐 헤비타트 뭐 이런 너무나 좀 이제 큰 투자를 받고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커지면 네.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망까지 살펴봤고요. 그런데 앞서 이제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당장은 채용이 또 네. 아주 많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다면 이 전망이 밝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채용도 좀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하면 제가 일단 스타트업 사장이라고 봤을 때에도 그러니까 사실 소규모 스타트업들도 신입 채용을 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신입들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일단 시니어들이 잘 자리를 잡고 있으면 시니어들이 할 필요가 없는 시니어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분야를 신입들이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모의 채용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한 앞으로 5년 안에는 신입 채용들이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조금 이제 만약에 내가 정말 앞으로 이런 쪽으로 채용이 되고 싶다. 내가 좀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아무래도 이 대기업이라고 해도 핀테크는 인원 감축이 목표인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은행원들이 하긴 하던 일을 그렇겠네요. 이제 기계가 하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개발하던 걸 이제 기계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네. 내가 정말 한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추진하고 기획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무언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거를 실제로 행동력에 옮기는 그런 빠른 적응력이 요해지는 분들이 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취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규제 얘기를 자꾸만 언급을 했는데 규제를 잘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인 역량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역량이요? 그래서 아까 혹시 그 어떤 변호사 자격증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정말 우스갯소리로 한 거였는데 법률적 소양이 정말 많이 그래요. 요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법률적 소양을 넘어서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부드럽게 규제를 잘 피해간다든지 규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부드러운 업무 처리가 가능한 강한 설득력이라든지 소통 능력이 많이 있는 분들이 좀 이 분야에 취업하시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좀 갑자기 얘기 들으면서 궁금해진 건데 네. 그러면 이게 핀테크 자체가 좀 인원 감축이 하나의 어젠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핀테크 산업에서 인원을 많이 뽑고 이게 더 활성화될수록 시중은행에서는 사람 좀 덜 뽑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을 덜 뽑겠죠. 그런데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뭐 은행 요즘에 사람 많이 뽑는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좀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가요? 은행들은 점점 인원을 축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원이라고 보여지는 우리가 은행 가면 볼 수 있는 분들 예,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인원이 감축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채용을 안 하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자 혹은 정말 IT 분야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뭐 모바일화 그리고 인터넷화를 할 수 있는 자들 위주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핀테크 분야에 꼭 취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은행권에 꼭 취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과생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IT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요해질 거예요. 직접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앞으로는 정말 파이낸셜 테크놀로지가 함께 결합된 금융상품들이 많이 정말 필요로 해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IT적인 지식을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품을 네.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선호를 하지 않을까. 일반적인 좀 인문학 그런 전공자들에 대한 채용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IT적인 역량을 많이 쌓으시는 게 네. 은행권이나 좀 핀테크 관련 산업의 취업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은 알겠습니다. 법률적 지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직업 핀테크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핀테크 전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취준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또 저희가 입수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예. 송아 쌤 건강 거죠? 전문가라고 들어서 네. 채용 앞두고 건강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자꾸만 언급을 해드리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당장 뭐 지금 석사를 뭐 가긴 어렵다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지금 최근에는 많은 뭐 빅데이터라든지 등등의 어떤 IT 쪽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든지 해서 좀 역량을 많이 쌓으셔야 되겠다. 좀 신입으로 지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역량들을 많이 우선 쌓거나 경력을 좀 해당 분야의 다른 뭐 기업에서 쌓고 취업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건강 관리에 대해서 뭐 저는 뭐 전문 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과 같이 다른 방송을 하는 입장으로서 최근에 이제 뭐 여름철에 이제 보양식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초복이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렇죠. 뭐 이제 초복, 중복, 이제 말복 뭐 이렇게 계속 갈 텐데 네. 또 이제 내가 무조건 뭐 보양식을 많이 챙겨 먹는다 하는 분들은 조금 이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좀 내가 약간 몸이 약하다든지 뭐 빈혈기가 있다든지 몸이 차다든지 예. 한 몸이 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양식이 좋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화가 많은 분들 이제 저 같은 타입에 속하는데 예, 그런 예.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보양식이 열을 더 끌어올려줘서 여름철에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야겠네. 제가 좀 화가 열이 많은 많으시다,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오히려 냉면이라든지 이런 차게 해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드시고 뭐 홍삼 같은 거 함부로 드셨다가 오히려 더 열 올라서 쓰러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잘 본인에 대한 몸 정보를 알아보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양식도 자기한테 맞아야 또 보양식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신직업자 장소가 우리 취준생들의 직업 탐구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화 컨설턴트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업시장 한 발 앞서 내다보는 신직업 저장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투데이 잡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막막한 취업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취준생의 희망 출구가 되어줄 시간이죠. 취업 전쟁과 불안한 고용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나는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아귀도 처리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게 손봐주겠어. 생선은 반드시 씻고 익혀 먹어야 식중독에 안 걸리니까. 여름철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잘 씻고 반드시 익혀 먹는다. 지키자 조리 원칙. 지키자 건강 습관.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머머 대박. 최영희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체험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체험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신입이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아침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이학습 병행.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수업의 시작 투데이즈 합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대중에게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각 분야의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기업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한다는 취업시장의 히든 챔피언, 여긴 몰랐지 신의 시장 시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전쟁과 불안한 고용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취준생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알짜 기업만을 소개해드리는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고용이 안정적이고 또 높은 연봉 주고 또 회사와 함께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으냐마는 그렇게 만나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해본 순서입니다. 대한민국 취준생의 희망 출구가 되어줄 취업 멘토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슬기 컨설턴트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좀 오랜만에 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열심히 이제 일도 하고 이제 놀러 갈 준비도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의 직장도 소개할. 찾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거냐고 여쭤보니까 말씀 안 해주셔서 저희가 엄청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복지가 아주 좋다라는 힌트는 주셨거든요. 어떤 기업인가요? 우선 제가 지난번 방송에 네. 복지가 아주 좋은 기업을 좋다고 소개해드리겠다고 하셨어요? 했는데 네. 지난주 문수쌤이 소개하신 펄어비스가 또 어마어마했죠. 굉장히 좋은 복지를 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도 펄어비스 못지않게 좋은 복지와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기업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신의 직장에 부합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얼른 그러면 기업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1999년 9월에 설립되어 현재 안양에 본사를 두고 영상 관련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품질 영상을 위한 영상 취득장치 및 솔루션 전문 개발 업체 코스닥 상장사 주식회사 뷰웍스입니다. 뷰웍스. 영상 취득 장치를 만드는 기업인 건 알겠는데 솔루션도 제공하고 사실 이름이 그렇게 뭐 익숙하진 않거든요. 생소한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99년 설립된 전문 의료 및 특수 영상기기 전문 업체로 뷰웍스를 아는 분들이 많진 네.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뷰웍스는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와 산업용으로 특화된 최첨단 카메라를 설계, 개발, 생산하는 회사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뷰웍스가 가장 먼저 도전한 사업이 네. 엑스레이 장비 사업입니다. 고화질 검사가 가능한 X선 장비 개발을 통해 성장한 뷰웍스는 한 차례 부도 위기를 극복한 후 2008년 축적된 이미지 분양 경험과 기술로 산업용 카메라까지 산업 분야를 넓혔는데요. 네. 이후 최첨단 의료용 엑스레이 장비를 비롯해 산업용 카메라 검사 장비, 바이용사, 디텍터 장비 등의 설계 및 개발, 생산을 통해 뷰웍스는 영상 관련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부도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네. 뭐 지금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알아줄 만한 기업이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그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네. 부도 위기를 겪은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는 네. 뷰웍스 김우식 대표에 대해 말씀드려야 의아함이 해소되실 것 같습니다. 네. 김우식 대표는 삼성테크원 연구원 출신으로 1997년 의료기기에서 주목한 삼성테크원에서 개발 책무를 맡아 근무를 하던 중 네. 외환위기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삼성테크원에서는 1999년 엑스레이 디텍터 개발 사업을 접게 됩니다. 예. 그러나 당시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진척된 단계였기 때문에 김우식 대표를 포함한 삼성테크원 6명의 연구원이 주 레이시스라는 이름으로 공동 창업을 하였고요. 네.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 국내 최대 의료기기 업체 메디슨에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2002년에 메디슨 부도로 인해 뷰웍스가 자금 위기에 빠졌고요. 네. 그 이후 김우식 대표가 본인의 개인 돈으로 네. 이제 회사 운영 및 연구 개발에 쏟아부으면서 지분 인수와 경영, 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후 2006년에 사명을 뷰웍스로 바꾸면서 이제 도시바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뷰웍스가 그때 인지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시 도시바 납품업체가 된다는 것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러한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통과하면서 뷰웍스는 다른 의료기기 업체들에게도 계약 요청이 들어오게 되고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통해서 이제 뷰웍스가 부도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신의 직장에 소개될 만큼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뷰웍스 자체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주요 제품들은 어떻게 됩니까? 뷰웍스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엑스레이 디텍터와 산업용 카메라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네. 의료용 FPDR, 즉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용 평판 디텍터를 주요 제품으로 기타 다양한 영상 솔루션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텍터에 대해 생소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디텍터는 엑스레이로 인체 등을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해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전송하고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의료 영상 촬영기기를 말합니다. 뷰웍스는 이런 디텍터를 다양한 의료 상황에 맞게 개발하여 의료기관 등에 판매 및 제공을 하는데 특히 고정형 디텍터 및 휴대용 사이즈의 유선형, 무선형 등의 폭넓은 FPDR 시스템용 디텍터를 개발하여
다양한 용도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비빅스 시리즈와 BSX 시리즈, 네. 심플팩 2 등의 제품을 전 세계에 납품하고 있으며 그중 뷰웍스의 제품은 비빅스 시리즈가 주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빅스는 특수 의료용 정지 화상 디텍터로 2012년 출시 이후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데요. 일반 방사선 검사, 치과, 맘모그라피, 산업용 등 다양한 엑스레이 디텍터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뷰웍스는 2018년 하반기부터 출시한 FPD 제품명 비빅스 D를 국내 시장에서 치과용 중심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이 이제 활발해짐에 따라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흉부 등을 촬영할 수 있는 비빅스 S1717V를 출시하면서 최근 의료기기 트렌드에 발맞춰서 계속적인 시리즈를 개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뷰웍스가 특수의료용 동영상 디지털 디텍터 BSX 시리즈 개발과 그리고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을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산업용 이미지 솔루션 중의 하나인 1억 5천만 화소 이상의 초고해상도 산업용 카메라 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제품군은 그렇고 지금 이제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서 더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매출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매출액을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 100세 시대 예방의학 시장의 성장이랑 IT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뷰웍스가 꾸준히 신제품 개발과 더불어 이제 기술 네트워크를 세계 각지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도시바를 비롯하여 전 세계 22개국 116개 협력사와 대만, 중국, 미국, 유럽 등의 자회사를 운영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뷰웍스는 2018년도 기준 매출 약 1,340억 원. 1,314억 원, 죄송해요. 네, 당기 순이익은 약 20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뷰웍스는 올해 중남미 의료 영상 장비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멕시코 현지 업체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을 비롯하여 다양한 중남미 등지에서도 판매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전역의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 뷰웍스는 매출에도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회사 좋은 거 뭐 잘 알겠는데 직원들한테 잘해줘야 신의직장이지 않겠습니까? 신의직장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합니까? 우선 뷰웍스는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던 신의직장 중에서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그런가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릴 복지뿐만이 아니라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 높은 연봉, 우수 기술력, 미래 성장 챔피언 총 3가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의직장에 가장 부합한다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2018년 월드클래스 300에 또 선정이 되면서 글로벌 역량을 입증한 뷰웍스가 추후에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서도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3박자의 조건을 어떻게 보면 갖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기까지는 저희가 또 부도의 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 있었겠다 싶거든요. 발자취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뷰웍스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연역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뷰웍스는 1999년 9월 주 레이시스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후 2000년 산업자원부 대한민국 산업기술대전 동상수상, 2003년 5월 2003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1월 장영실상 수상 및 정밀 기술진흥대회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중소기업청 이노비즈 업체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2006년 주 레이시스에서 뷰웍스로 사명을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산업자원부 부품 소재 전문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7월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 보건산업기술대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더불어 2008년엔 벤처코리아 2008 대통령 표창을 수상, 천말물 수출의 탑을 수상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 뷰웍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2010년 세계 최초 9,600만 화소급 산업용 카메라를 개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해였습니다. 이후 2011년 지식경제부 세계인류기술연구센터 WATC에 지정, 세계 최초 2억 6천만 화소급 산업용 카메라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5년 연속 코스닥 히든 챔피언에 선정되었으며 2015년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 최우수 일자리 창출 기업 수상, 2016년 고감도 TDI 라인 스캔 카메라로 IR52 장영실상 수상 및 최우수 투명 경영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가족 친화 기업 인증 획득, 2018년도 월드클래스 300 및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뷰웍스의 정말 의리의리한
어마어마한 연역을 잘 들었는데 사실 뭐 좋은 회사인 거는 분명해 보이고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직원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이거 따질 수 있는 척도가 사실 연봉이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는. 네. 연봉 얼마나 됩니까? 이제 뷰역스의 경우 당사 채용 홈페이지에 명시된 대졸 초임 연봉은 2018년도 기준 4,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봉이요? 네, 초봉이 4,600만 원이고요. 평균 연봉은요? 평균 연봉의 경우 2018년도 금감원 공시 기준 6,500만 원으로 네.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으니 많은 취준생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일단 연봉만 봐도 꽤나 처우가 좋다 싶긴 한데 사실은 또 이제 그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게 복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지 수준 어떤가요? 네, 뷰역스 복지는 이제 연봉과 이런 높은 연봉이도 있지만 복지도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뷰역스는 연봉 기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고요. 건강, 의료 부분에서 임직원 전체 종합검진, 본인 의료비 지원, 회사 내 질병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수의별 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주택 마련 자금으로 4년 상환을 기준 기혼 임직원의 경우 5천만 원, 미혼 임직원의 경우 3천만 원을 지원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임직원의 경우 국공립 기준 고등학교와 대학교 자녀 학자금이 지원되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본인 또는 부모님께 발생 시 최대 100일 유급휴가를 지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뷰역스는 임직원들이 자기 관리 및 개발을 하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해외 트렌드 파악 및 세미나 연수를 위한 해외 연수 지원, 핵심 인재를 선발하여 학위 취득을 위한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외부 교육기관 수강료를 지원하면서 외국어 교육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이 체력을 위해 매월 필라테스나 피트니스 등의 체력 단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위해 2박 3일간의 콘도 연 1회 휴양, 여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 합숙소 입소 후 2년간을 지원하며 매월 동호회 활동비 및 식사를 지원, 자녀 육아수당 지급, 각종 경조사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지가 좋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매주 기업들 만나면서 눈이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예상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한 복지 혜택 더 소개해 주실 거 없나요? 그렇죠. 부족합니다. 네. 부족함을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복지에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뷰역스는 이제 8시, 5시, 9시, 6시, 10시, 7시 중 원하는 시간을 골라서 출근하는 시차 출근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너무 좋네요. 이를 통해서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삶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월 제도를 도입하여 근속 7년 시 1개월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며 번아웃을 방지하고자 하고요. 근속 10년 시 금 10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 직원들의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직접 송금해주는 부모 감사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부모 감사비 사실은 너무나 약간 마음을 울리는 그런 복지인데 사실은 전 이것만 해도 눈이 이미 높아졌지만 충분한데 싶긴 하거든요. 혹시 더 있나요? 네. 연평균 2%의 낮은 이직률을 보여주고 있는 뷰역스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뷰역스의 경우 젊은 직원들이 회사의 로열티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경영진의 판단으로 2018년 기준 뷰역스 임직원 280명 중 2년차 이상의 기능직 소속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가입을 진행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분 혹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중에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아직 뭐 얘기만 뉴스에서 들어보고 대충 뭐 주변에서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네, 아마 많은 취준생분들이 내일 채용 공제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직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건 조금 생소하실 텐데 그중에 뷰역스가 제공하고 있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기여해 중소, 중견 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 근로자가 5년간 72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1,200만 원, 정부가 최대 1,080만 원을 보태 근로자가 5년 재직 시 최소 3천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으로 가입한 직원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기업 또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로 이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임직원을 위한 복지가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는 뷰역스인데 근데 혹시 슬기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일 채용 공제 외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있나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전월세 주택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을 시 연 1.2% 고정금리 혜택을 통해 부담 없이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중소기업 청년이 이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간 병역을 마쳤다면 6년간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무려 90%나 감면해주는 제도로 추후 연말정산 시 해당 혜택이 반영된다고 하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들은 정부 지원 혜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부터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을 열어 휴양, 여행, 건강검진, 경조사, 자기개발 등 복지 서비스 상품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시장 최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확인하신 후 꼭 혜택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정보들이라서 다들 지금 들으신 정보를 잘 챙기셔서 좋은 혜택들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 이 기업 관심 좀 생기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채용 전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뷰웍스의 경우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5년간 이제 9월에서 11월 사이에 대졸 신입 공채를 매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시는 이제 취준생분들이나 이제 뷰웍스 취업을 희망하시는 취준생분들은 자사 홈페이지의 인재상 및 경영 이념을 미리 확인하신 후 채용 공고 게시 여부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셔서 전형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9월에서 11월 사이에 공채를 했다고 보면 올해도 뭐 어김없이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채용 전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뷰웍스의 채용 전형은 이제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기술 면접, 인성 면접, 신체 검사,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다른 기업들과 조금 다르다 싶은 게 기술 면접이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준비할 때 좀 유의사항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 뷰웍스의 기술 면접의 경우 전공 및 지원 직무에 대한 지식 보유를 구술 면접과 더불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심사한다고 합니다. 사실 기술 면접의 경우 전공자들의 전공 지식을 확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초가 탄탄한지 확인하는 방법의 면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면접을 준비하실 경우 심오한 내용보다는 전공 기초 지식을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대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슬기쌤이 이렇게 꿀팁을 전해주셨는데 잘 참고하셔서요. 지원하시는 취준생들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뷰웍스를 이렇게 데리고 오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이제 뷰웍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해당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자체적 지원에 아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뷰웍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게 되면 직원 한 명 한 명을 전문가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기업 인재 교육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신입 입사자 로드맵 같은 경우가 다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기업 인재 로드맵을 통해 입사부터 관리자, 임원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뷰웍스가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신입사원들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 교육을 또 실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뷰웍스는 인재 중심의 평생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고 추후에 기술력을 보유한 인재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래 성장의 동력을 만든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가 되며 제가 뷰웍스를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뷰웍스를 만나봤는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뷰웍스보다 더한 어느 정도 좋은 기업을 데리고 오실지 궁금해져서 오늘도 힌트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이제 뷰웍스만큼 좋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열심히 지금 찾고 있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후보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은 의료용, 똑같이 의료와 관련된 부분의 기업이고요. 그 부분은 다음번 방송 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도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거죠?
그쵸. 복지 의료이기 때문에 복지는 뭐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뷰웍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잘 챙기셔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슬기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시간,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5가지의 취업 이야기를 만나보는 별별 랭킹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DKND에서 생산 및 품질 사무관리원을 채용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최대 3,100만 원이며 채용 시 마감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초석건설 산업에서 가스 용접원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월 355만 원, 모집 기간은 7월 28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건희스틸 주식회사에서 기술 영업원을 모집하는데요.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2,40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충남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KNC에서 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고요. 급여는 연 3,600만 원, 채용 시 마감되는 건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의 채용 소식 만나볼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생각만 해도 시원한 바다가 그려지는 부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노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초복이어가지고 주변 지인들은 뭐 닭 먹으러 많이 가던데 주무관님은 주말에 어떻게 뭐 시간 보내셨어요? 저는 지난 주말에 그 주중에 밀린 집안일 하느라 따로 바깥 활동은 못했고요. 예, 가족들이 초복에 삼계탕을 못 먹어서 집에서 조촐히 치킨 파티를 했습니다. 사실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들이 제일 그러니까요. 소중하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보양되는 일이죠. 네, 그럼 준비하신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 기업은 사하구 다대동 소재의 YCP 주식회사입니다. 인발 파이프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품질관리사무원, 경력직 1명을 채용합니다. 거래처 고객 대응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은 3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금속, 화학, 산업, 재료공학 전공자, 철강, 비팔계 검사, 강간 파이프 품질 관련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하고 통근버스, 사내 동호회 운영, 우수사원 보상, 재충전 휴가 등의 각종 복리후생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5일까지이니 지원 의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품질관리사무원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잘 참고하셔서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김해시 주천면 소재의 주식회사 성원 I&D입니다.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기계금속 헤드원 1명을 채용합니다. 제품 개발 및 설계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3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자동차 부품 또는 중장비 부품, 오토캐드 및 3D 모델링, 캐티아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4,200만 원 이상, 상여금 100% 별도로 있으며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고 사업장의 기숙사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7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기계금속 헤드원 1명을 채용하는 건이었고요. 우대사항을 잘 참고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신촌동 소재의 주식회사 경남금속입니다. 산업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생산관리 사무원 1명입니다. 가공 라인 생산관리, 협력업체 기성관리, 공정 개선 업무 등을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기계, 자동차, 조선공학 전공자, 가공관리 업무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학점 우수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며 차량 유지비, 자녀 학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 등의 복리후생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현재 장원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구인건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입니다. 생산관리 사무원 한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다녀와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으로 가볼 지역은 전주 지역의 구인 소식을 알아볼 텐데요. 한옥마을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주무관님들께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여쭤보고 있는데요. 주무관님께서는 지난 주말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직장 동호회인 테니스로 아침을 시작하고 점심 먹고는 오후에는 너무 날씨가 더워서 네. 전주 인근에 있는 고산 휴양림에 다녀왔습니다.
그러시군요. 휴양님도 참 예, 날이 더워도 이렇게 그늘 아래에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참 그러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테니스도 되게 치셨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뭔가 좀 네. 이미지는 테니스보다는 약간 좀 그래요? 정적인 취미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테니스 치신다고 하니까 또 의외고. 네, 우리 교욱 씨도 그런 생각이 배드민턴 듭니다. 즐겨서 아, 반갑지 예, 저도 않아요? 배드민턴 즐기고 있습니다. 네. 구기 종목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참병원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병원 행정 업무, 수납 및 접수 업무를 수행할 병원 행정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대줄에서 대줄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병원 행정학과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12시 45분까지로 급여는 월급 197만 600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이 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롯데제과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인하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롯데제과 익산 영업소에서 대형마트의 아이스크림 납품, 판매, 진열 업무를 수행할 납품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에서 초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필수이며 우대사항으로는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2,600에서 3,200만 원이며 상여금이 400%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7월 31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익산 영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납품 운전원 1분을 모시고 있는 채용 공고 만나봤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마지막 소식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CJ제일제당 남원공장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식료품 제조업체에서 생산지원 파트 부서에서 원부재료 수불관리,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할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부터 초재졸까지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필수이며 우대사항으로는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야 2교대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 오후 7시 30분부터 오전 7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연봉 3,000에서 3,200만 원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통근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각종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7월 21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에 등재된 자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채용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부산과 전주로 떠나봤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취업시장 속에서 우리 취준생과 함께 방대한 취업 이야기를 하기엔 시간이 촉박한데요. 네, 그래서 그중에 딱 5가지 알짜배기 베스트 5만 뽑아서 전해드리는 별별 랭킹쇼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취준생들이 이 별별 랭킹쇼를 통해서 소소한 정보도 얻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보면서 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은 랭킹 가이드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강재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주말에 무슨 일 했냐 이런 얘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 네. 주말에 어떤 일 했는지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주말에는 사실 제가 생일이었어서 친구들과 만나서 생일이었어요? 네, 일요일이 정말요?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좋아하는 네. 음식은 저는 한식을 좋아합니다. 한식이라면 한식을 웬만하면 좋아해요. 다 좋아하고요. 뭐 다 좋습니다, 음식은. 아니 동료로서 생일을 챙겨주지 그러니까요. 못해서 괜찮습니다. 책임감을 느끼는데 생일이었다는 얘기 듣고 다 술렁술렁거리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지금 분들이. 한식을 함께 먹는 걸로 좋습니다. 맛있는 한식을 제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준비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취업 지원 정책입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취준생 시절에 취업 지원 정책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없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 투데이 잡스를 진행하면서 이 좋은 것들을 왜 몰랐지 하면서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혹시는요? 저도 사실 몰라서 신청 못하고 그랬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저 역시도 한 번도 이용을 해봤던 적이 예, 예. 없는데요. 사실 지원 제도 자체는 굉장히 많지만 잘 알지 못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별별 랭킹쇼 가장 유용한 취업 지원 정책 편입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 3,226명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과연 현재 취준생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취업 지원 정책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루고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그럼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먼저 5위는요. 취업 아카데미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업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요. 학교 교육과 취업 현실 간의 차이를 극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또는 민간 우수훈련 기관이 직접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 능력 및 인력 등을 반영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대학 등과 협력해서 연수 과정 또는 창조적 역량 인재 과정 및 창직 과정을 실시한 후에 취업 또는 창직, 창업 활동과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취업 현실 간의 차이를 좁히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책에 지원하는 것들로는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 분야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요. 협약 대학에 한해서 학점 인정을 지원하며 연수 과정 수료 후에는 협약 기업 등으로 수료 후에 6개월까지 취업 연계를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후에는 사후 관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수료 후에는 1년까지 고용 유지율, 경력 루트 추정 및 관리로서 사후 관리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2단계 훈련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경우 월 28만 4천 원의 참여 수당 지급을 지원해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취준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재학생 그리고 졸업 예정자라고 합니다. 네, 취업 훈련도 시켜주고 취업하고 연계도 해주고 달마다 용돈도 준다고 하니까 뭐 안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다.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5위가 이 정도면 4위는 뭡니까? 네, 다음 4위는요. 바로 중소기업 전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라면 자산 관리는 물론 저축마저 버거울 수가 있는데요. 특히 타지에서 자취를 한다면 주거비로만 꽤 많은 금액이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청년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은 제도로 꼽히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요.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무려 연 1.2%의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즉 보증금 1억 원을 대출했을 경우 월 10만 원의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매월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반값을 지불해야 하는 월세와 비교했을 때 훨씬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있는데요. 대출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 월세 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1인 가구 기준 연 3,500만 원, 부부 합산 5천만 원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한데요. 대상 주택으로는 임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주택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평수로 치면 약 25평까지 가능한 셈인데요. 넓은 집을 원하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을 기본으로 사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한데요. 상환은 만기일 시 상환을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위가 아니라 일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은 이제 청년 입장에서 집값이 가장 부담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적금 들기에도 맞습니다. 뭐 월세 내고 하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4위라고 하니까 또 3위가 궁금해져서요. 3위도 공개해 주시죠. 네, 다음 3위는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2년 이내의 졸업자 및 중퇴자,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의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기존의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개편한 청년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통해서 더 많은 범위의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 정책의 특정 활동에 참여한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했다면 개편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개인적인 취업 준비, 스터디, 어학 공부 등의 활동을 모두 취업 준비 활동으로 인정하고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모두 취업 준비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원 혜택으로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취업 후 3개월간 근속한 경우에는 현금 50만 원이 지급되는 취업 성공금,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 대상자를 위한 청년 특화 취업 특강, 멘토링, 그리고 직무 교육 등 운영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후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종전보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좀 늘어났다고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셨어요. 월 50만 원씩 6개월 300만 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위하고 1위의 정책들을 만나봐야 될 텐데 기대가 되는데 좀 공개해 주시죠. 네, 다음 2위는요. 바로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특히 해당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취업 지원 정책으로 이 내일 배움 카드가 1위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전문성을 길러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은 직장인이나 퇴사 후에 구직 과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서 직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학원에 다니려 해도 한두 푼이 아닌 학원비가 부담되는 청년들에게 내일 배움 카드는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비의 50%에서 90%를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 구직자 내일 배움 카드와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구직자 내일 배움 카드는 만 15세 이상의 미취업 청년을 비롯해서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연 매출액 1억 5천만 원 미만의 자영업자에게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요.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직무 능력 향상 및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연 200만 원 한도의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특히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는 그동안 대규모 기업 노동자는 45세 이상만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정부는 직업훈련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대규모 기업 노동자도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번 정책은 사실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 어떤 전문성을 기르는 게 본질적인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1위도 공개해 주시죠. 네, 1위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1위는요. 바로 청년 내일 채용 공제입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중소 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적립하는 일종의 3자 공동 적금인데요. 청년의 장기 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며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는 신규 취업자여야 합니다. 졸업 후에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도 신청 가능한데요.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으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대상 청년 채용 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 유형은 2년, 3년이며 각각 납입 금액과 만기 공제금이 달라지는데요. 만기 공제 시 만기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합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참여 도중에 이직을 하거나 퇴사할 경우에도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내에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해지 안내 메뉴에서 가입 기간에 따른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는 공제 계약 취소 가능 기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근로자의 공제 납입금은 전액 청년 본인에게 환급합니다. 단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쭉 만나봤는데요. 참고하실 내용 많을 겁니다. 잘 참고하셔서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시작 속에 방대한 정보들을 딱 5가지 알짜배기로 추려서 전달해드리는 코너 별별 랭킹쇼스 다음 주도 준비를 해드릴 텐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